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아마 내년에 정배승 연구원이 많이 고민을 해줄 부분이 금리, 대출 금리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시장에 가는 분들이 제가 요즘 다니면서 뭐가 왜 전처럼 이렇게 막 자신감 있게 외치지 않으시냐고 그러면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생각보다 부채에 대한 고민이 내년에 의외로 부채 처음 얘기하지만 이런 거거든. 이제 정부의 어떤 우호적 정책 스탠스가 약간 거치고 나면 여러 한계 상황들이 노출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직 뭐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주가가 네. 선반영된다는 논리로 본다면. 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가계부채랑 관련된 이슈가 2021년에 뭐 은행권도 그렇고 전반적인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3분기 그때 뭐 가계신용 발표되고 저희 같이 녹음도 하고, 또 대출이 11월까지도 보면은 지금 거의 신용대출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죠. 근데 그 정부가 일단은 조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뭔가 이미 일부 취했고, 고액 이제 뭐 연봉자들에 대한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나, 그다음에 또 내년 초에도 추가적으로 DSR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또 이제 뭐 가계 재무 건전성이나 소득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사실 이렇게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거가 지속 가능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뭐 어렵게 얘기할 게 없이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벌고 급여생활자도 돈이 많이 버는데 내가 대출 늘렸으면 걱정이 안 되는데 네. 버는 돈은 줄고 있는데 그렇죠. 예. 대출이 늘고 있는데 이유는 이자가 싸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그쵸. 공급해 준 것도 있고, 경기가 사실 이렇게 급냉을 했는데도 대출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거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인 경기가 거죠. 좋아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장기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네. 또 여러 가지 인플레 기대도 내년에 좀 있다 보니 이걸 되게 별거 아니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검증해야 될 부분이 내년에 드디어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최근에 이런 신용대출 급증세,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연끌 대출이자 이건 나한테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대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들을 넘어서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개인별로 DSR을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몇 해서 페이지인데요? 네, 그거는 이제 페이지에는 없는데 페이지 상으로 조금 보시기에 이제 적합한 내용 그림 6번 같은 거 보시면요. 가계 신용대출 금리가 이제 최근 한 2개월 정도 빨리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이 대출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왕성한데 이제 규제가 들어갈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가격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한 형태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게 당장의 은행의 수익성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은행만 좋은 거지 뭐. 네. 뭐 저는 이제 은행을 분석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은행이야 네. 좋겠어. 네. 돈들 빌려다가 돈도 안 쓰고 네. 놔두고 자기들은 싸게 예금 그냥 조금 주고 대출 금리는 올려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이 항상 이 결정하는 가격에 있어서 그렇죠. 지금 저금리 상황에서 뭐 주택 대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자금 수요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도 다시 조금 꿈틀거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도 많이 유입되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대출에 많이 의존한 자금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요는 왕성한데 이제 총량은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은행들은 손쉽게 사실 가상금리를 높이면서 마진을 그래도 좀 더 우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지금 여건에 있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10월 달 들어서 그런 이제 경향이 좀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수치상으로 보면은 10월 이제 한 달 동안 신규 대출 금리 중에서 기업 대출 금리는 이제 조금 하락을 했는데 가계 대출은 이제 5bp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게 9월에도 4bp가 늘었으니까 2개월 때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별로 좀 중요한 거는 주택담보대출이 한 3bp 정도 오르긴 했는데 신용대출, 그러니까 일반 대출 같은 경우는 무려 이제 26bp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쪽에 있어서의 그런 그 여건 자체가 은행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우호적이고, 가계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조금 내려가기 힘든 이런 국면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은행권의 순이자 마진이 뭐 2분기 때 한 4bp 정도 분기 중으로 하락을 했고요. 3분기 때는 시중은행 기준입니다. 시중은행 기준으로 평균 한 2bp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4분기 들어가면 10월 데이터가 이미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11월까지도 이 추세는 유지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게 보면은 4분기에는 거의 은행권의 이제 NIM은 거의 이제 안정적으로 좀 플랫한 수준까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은행 업종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계대출 중심으로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시장금리 레벨 자체도 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최근에 좋았던 이제 업종 주가의 그런 이제 흐름을 대변하는 거고 이제 수치상으로도 뭐 10월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확인이 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자체적으로는 뭐 4분기 그다음에 뭐 내년 초까지도 뭐 전혀 큰 리스크가 없이 이렇게 지금 가는 그림인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앞서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잉 대출에 대한 뭐 일종의 규제나 억제나 그다음에 여기서 또 금리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라고 하면 뭐 속도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겠지만 결국 이제 한계 차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년 하반기 이후에 조금 이제 고려해야 될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이 위협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우리가 결국 이 장을 버티게 하고 있는 큰 원 힘 중에 하나가 이런 소위 유동성 부분이고 저금리 네.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움직여도 아무튼 별거 아니라 하겠지만 아마 이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어떤 레벨 이상의 그 레벨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아마 시장에서 할 텐데 문제는 M2 증가율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지금 이거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당분간은 뭐 저금리 그치.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는 하는데 뭐 시장은 이미 이제 데이터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장기 금리 중심으로는 그림 2번 같은 거 그쵸. 봐주시면요. 이미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경기니까 좋다고 보면 좋은 거죠. 네, 좋다고 보면 좋은 건데 이제 대출금리 전반적으로 지금 만약에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타난다면 이제 건전성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렌이 자본주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 일으키면 된다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나면 부익부 빈익부가 되거든요. 부자들은 자산 가격이 올라서 더 부자가 되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자산이 없고 자신의 급여 가치 떨어지고 이자 가치는 금리가 떨어지고, 올라가서 네. 부채가 많기 때문에 네. 더 빈곤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쉽게 말하는 건 그래 나는 지금 인플레가 날 기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산을 사야지 주식도 사고 뭐도 사야지. 근데 지돈 갖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대출이 조여지고 금리가 올라갈 때도 똑같은 상황이 그러니까. 발생합니다. 은행들 차주군에서도 저신용 그다음에 이제 소득 기반이 약하고 그다음에 뭐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사업 소득이나 급여 소득에 비해 이제 적은 분들부터 이제 리스크의 신호들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은행권 전반으로의 뭐 그런 위기라기보다는 은행이 손해밖에 네, 없죠. 그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계 개인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게 요즘 제일 많이 도는 말이 TV에서도 요새 주식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좀 쉬는 동안에 금토일이었죠. 보다 깜짝 놀랐던 게 그냥 주식을 참 쉽게를 생각하신다. 물론 굉장히 우리 성공하신 우리 선배님들 하신 얘기지만 그 수많은 그 한계에 몰린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지를 봤던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SS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하냐 매우 중요한 시기에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생각보다 그거에 대해서 되게 그냥 왜냐하면 신용대출 증가율을 보건데 받으시는 거 다 땡겨 받은 사람들이 꽤 있는 거야. 은행권 기준으로 지금 그치. 신용대출 증가율이 12%막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근데 만약 여건을 예. 금리를 싸게 빌렸어. 그래서 그걸로 뭐 주식 투자를 세게 했다 치자고 여기서 2,600에 막 그것도 신용가 있어가지고 그게 다 빚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은행권의 신용 대출을 봐도 그렇고 지금 신용 잔고를 그러니까. 봐도 그렇고 사실 어마어마한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돈이 많다고 그러지만 야 돈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가 아니면 어쩌면
내가 쓸 수 있는 최대 레버리지를 갖고서 주식을 사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 그러면 주식은 잔인해가지고 네. 기회를 많이 안 준다는 기업. 자기 돈 아닌 사람들한테 레버리지는 반드시 한번 꼭 흔들고 가더라. 그래서 그냥 좀 조심스럽다는 말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이것도 오늘 좀 녹음을 했으면 했던 게 데이터만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죠? 신용 월별로 이 정도 늘어난 적이 있나? 지금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금리 네. 부분이고요. 이제 대출의 총량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그러니까요. 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지금 가계 신용대출 증가율이 뭐 12%, 가계 대출 전체 증가율도 뭐 한 8%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의 소득 증가율이나 뭐 전체적인 경기 증가율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거 뭐 별거냐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대출을 써서 그만큼 돈이 나올 만한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언젠가는 그리고 또 뭐 그 언젠가라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고 이미 지금 조금씩 제어를 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제어하는 게 맞죠, 정부가.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사실 은행들은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지만 이 조금 이제 차주 분들 중에서 좀 힘드신 분들도 좀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좀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을 이제 주로 고객으로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건전성에 조금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계열로 따지면 저는 이게 뭐 단기간에 그렇게 뭐 발현되거나 큰 문제는 그쵸.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내년에 있어서 이제 금융업종 혹은 이제 금융시장 전체를 봤을 때 뭔가 하나의 이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또 한번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계부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부채를 좀 줄여놓으시죠. 다들 뭐 내 자산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부채 관리가 점점 좀 중요한 시기에 가는 것 같아서 네, 지금 뭐 근데 너도 나도 지금 다 영끌의 이런 네, 그러니까. 분위기에서 사실 참고적으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던 어떤 분이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그분도 이익 본 건 없어요. 왜냐면 세금 때문에 일가구 다주택자였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팔면서 했단 말이 대박이었어요. 야, 이 가격에 사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도 열받으니까 세금 내야 되니까 이빠이로 해놨는데 이 가격에 사냐면서 자기가 판 가격이 고가격 같다 이런 말도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지금 은행권의 높은 대출 증가율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가 이렇게 아파트가 아니었거든. 네. 아파트가 아님에도 팔렸더라고. 사람들이 급해진 건 맞는 것 같아 지금. 그러한 상황에 보통 이 급격한 이런 예, 레버리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진짜 뭐 우리가 이제 저번에 김세련 연구원이랑 녹음할 때 그 단어 쓴 거에 대해서 우리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보통 그 건설 용어로 상급자 하급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나쁜 뜻 아니에요. 그게 뭐 구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상급지들은 점점 안정적이고 가격이 오히려 하급지들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것 같은 느낌? 그치. 그게 이제 풍선 효과로 나타나는 거겠죠, 같아. 부동산 시장에서. 난 뭘 사더라도 좋은 걸 사야지 부동산도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도 요즘 자꾸 듭니다. 뭐 말해봤자 잔소리 같이 들리니까 마무리 짓고 하여튼 내년에 부채가 중요하니까 전배순 연구원이 계속 좀 많이 눈치 줘보고 은행은 좋겠어 보니까 혼자서 돈 먹는 뭐 지금이야 되게 우호적인 환경을 이제 누리고 있는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네. 네. 함께 고민하시죠.